2008년에 처음 출시하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기틀을 잡은 BH 모델은 그랜저보다 한 급 위 포지션으로 정말 당시 담을 수 있던 장점, 뭐 출력이면 출력, 옵션이면 옵션, 두루두루 굉장한 상품성을 보이면서 국산차에서 보기 힘들었던 프리미엄 세단이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물론 2021년 지금 봤을 땐 차량의 몸매가 약간 오동통 너구리처럼 그랜저 TG가 많이 연상되기도 하고 우드그레인이 정말 많이 들어간 실내로 올드함이 좀 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이 친구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며, 대개 이런 대형 세단 하면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친구는 독특하게 은색이 검정색에 맞먹을 만큼 인기가 있던 차량으로, 대개 다른 세단들은 은색을 발라놓으면 택시 느낌이 솔솔 나지만 이 친구는 외모에 걸맞는 중후함과 서비스로 때도 잘 안 타서 관리하기도 쉬운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2세대 DH 모델은 약 6년 후인 2013년 말에 탄생했는데, 기존 YF 소나타나 그랜저 HG도 파격적이었지만 뭔가 2%씩 아쉬웠던 반면 제네시스 DH는 정말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직선 하나하나가 시원하게 뻗으면서 차체를 좀 더 넓게 보이게 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까지 잡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신형 모델은 이보다도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DH 모델을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함은 좀 덜했으니 정말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친구였고, 실내를 보더라도 당시 세단, SUV 가릴 것 없이 대개 다른 현대차들은 단정하다는 느낌보단 뭔가 괴이까지는 아닌데 여러모로 일본 차들이 생각나는 도전적인 디자인을 마음껏 했던 반면 DH는 대형이라는 급에 걸맞게 실내에서도 직선으로 딱딱 떨어지는 구성을 하면서 역시 더 넓어 보이고 차분함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쉬움이 좀 있는, 기어봉도 그냥 그랜저 거 떼다가 붙여놨나 싶고, 운전자가 실내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계기판도 다른 차종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으며, 센터펫이 하나 기어봉 주변만 봐도 딱 이것만 떼어놓으면 프리미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제 주변에 오너분들의 반응은 이 정도면 됐다, 난 만족한다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오너들이 괜찮다는데 뭐 그리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성비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대형차들이 감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친구도 피해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형차 특성상 몸무게가 무거워 차량의 하체나 변속기 쪽에 무리가 많이 갔을 수 있고, 이 친구들은 손 좀 보려면 돈이 1,200 이상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 일정 부분 수리를 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예방정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장 매물이 많은 3300cc 모델 기준으로 복합연비는 대략 9km 전후, 뭐 이전 세대의 차량들에 비하면 배기량 대비 낮은 연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름 먹는 하마 한 마리를 키운다고 보면 되고, 자동차세는 2015년식 선납 기준으로 약 58만원, 대략 그랜저 신차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형차들의 감가가 그만큼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요즘 대형차 영상을 만들 때마다 유지비에 식겁하고는 하네요. 단거리를 조금씩 운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장거리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구형 BH처럼 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대개 다른 세단들이 보다 넓은 공간성과 좋은 연비를 위해 전륜구동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륜 방식을 채택하면 차량의 무게 배분을 반반으로 맞추기가 쉬워지고 이에 따른 주행 안정감이나 동시에 승차감까지 잡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대형차에게 굉장히 찰떡같은 방식인데요. 물론 후륜구동 특성상 미끄러운 노면을 만나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차량이 알아서 속도나 노면에 따라 적절하게 동력을 배분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비가 약간 더 낮아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돈을 퍼먹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을 끌어올려주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특이하게 4륜 모델이 2륜 모델보다도 매물수가 더 많기 때문에 고르시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왜냐면 대개 20에서 30대 초반이 이 차에서 내리면 아빠 차를 타고 왔다, 혹은 중고로 사서 타는구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40, 50대 혹은 그 이상의 아저씨가 이 차에서 내리면 이제 연식이 있는 차량임에도 중고로 사서 탄다는 생각보단 신차로 사서 오래 잘 굴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들기 때문에 중고차의 가장 큰 단점을 감쪽같이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등급을 알아보자면 2015년식 대부분의 매물이 해당되는 3.3 모델을 기준으로 크게 기본 등급 모던, 최고 등급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본 등급 모던의 핵심 옵션을 바로 알아보자면 노말, 스포츠, 에코 같은 주행 모드가 들어가는 통합 주행 모드, 외관의 하얀색 HID 헤드램프와 LED 안개 등 테일램프, 18인치 휠 타이어, 전체 자외선 차단 글라스, 내장에는 4.3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기어 단수를 핸들 뒤 버튼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패드 시프트, 편의 장비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레인 센서, 크루즈 컨트롤, 고급차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전석, 조수석, 2열 각자 공조기 온도를 따로 설정 가능한 3존 공조 프로토 에어컨,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후방 주차 센서, 운전석 허리 받침 전동 시트, 1열 열선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천연 가죽 시트,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추가 옵션으론 전자식 사륜, 파노라마 썬루프, 현재 주행 정보나 속도를 차량 앞유리에 투영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 들어간 차량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등급을 총평하자면 차량의 급이 있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옵션들은 요즘 차량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능형 안전기술, 그러니까 요즘엔 경차에도 탑재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사각지대 충돌 방지 같은 친구들이 윗등급 프리미엄부터 추가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요즘엔 낮은 등급의 차량부터 선택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옵션들이 보기 힘들었던 만큼 인질로 잡고 장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바로 윗등급 프리미엄에서 추가된 옵션을 알아보자면 휠을 한 사이즈 키운 19인치로 차량 디스플레이를 9.2인치로 기존 7개의 일반 스피커를 10개 늘어난 17개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석 시트에 쿠션을 좀 더 넣어 편안한 주행을 돕는 인텔리전트 운전석 시트, 차량 후면 유리 전동 커튼, 2열 수동 커튼, 운전석의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의 시트를 운전석과 2열에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이 정도인데요. 추가 옵션은 썬루프와 사륜을 포함 기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좀 더 지능적으로 앞 차량까지 인지하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충돌 위험 시 제동을 도와주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안전 옵션이 들어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와 실내 내장재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특히 기존 천연 시트를 좀 더 가공해 부드럽게 만든 나파 가죽으로 바꿔주는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 마지막으로 2열의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가 추가되는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 구성 자체도 그렇고 추가 옵션도 안전 사양을 제외하면 대부분 필수까진 아닌데 있으면 좋은 대개 고급 차량들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옵션값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서 선택하기 꺼려졌지만 이제는 차값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의 값어치도 그만큼 낮아져 들어간 차량을 골라보셔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값은 2015년식 주행거리 9만 km 이하 2류 모델 기준 모던 등급이 대략 2100에서 2400만원, 프리미엄이 2300에서 2600만원 정도고, 사륜이 탑재된 모델은 여기서 대략 200만원 전후로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 값들은 대략 이렇단 것이고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하고, 싸고 좋은 중고차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문제없는 차량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